70%의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 기능이 여러 가지 부분이 나빠지고 있는 신호를 내 몸이 보내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십니다. 수면 습관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치매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취 동청약과 요원의 김영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면역을 잘 유지하시고 그 면역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 그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성 피로도 여러분들의 면역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계신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해서 감기는 검사나 해봐야지 그 정도 수준을 넘었을 수도 있다. 환절기 때에 감기를 자주 앓는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면역 반응이라는 것. 설사, 변비, 이것도 면역 기능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소화장애가 아닙니다. 70%의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장이기 때문입니다. 장 안에는 완전히 전쟁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일일이 만약에 우리 몸이 반응하면은 그분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적당한 수준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이거는 이거 조절해야 돼.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조절 T세포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조절 T세포의 역할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단세지방산이에요. 이 단세지방산이 있으면 조절 T세포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피디님한테 면역은 뭡니까? 바깥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대부분 다들 면역이 뭐냐고 그러면 병원균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부분의 요소일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환경 독소. 그러니까 황사도 옳고 꽃가루가 날리고 아니면 공장지대의 오염물질. 여러분들의 몸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게 되는 세포들까지도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또 한 가지 더 나쁜 놈이 있죠. 암세포. 여러분들 몸이 제일 건강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젊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죠. 여러분들한테 오는 모든 것들을 엄마가 태반이하고 안쪽에 구정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지켜내줬잖아요. 그 상태가 제일 좋죠.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의 항상성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태아 상태가 항상성인 거예요. 그걸 최대한으로 지켜내고자 여러분들 몸에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길러냈던 부분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들이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면역력이죠. 또 그게 힘이 좋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식사적인 부분의 패턴적인 부분하고의 습관을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항산화제를 먹으시고 비타민들을 챙기시고 이런 건 다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건 제가 오늘 강의도 여기서 얘기도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다 아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먹을 거냐? 천천히 꼭꼭 30분 이상.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이 그것들을 받아내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저희 병원의 만성질환 플러스 여러 가지 환자들 할 때 한 예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집 안에 있는 공간 중에 두 곳은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된다. 한 곳은 식탁, 그 다음에 한 곳은 침대. 식탁 먹는 거, 침대 잠자는 거. 그래서 식탁에는 정성을 다해서 식사에 집중하시고 침대에서는 수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수분 섭취,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는 되지만 옆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는 정도의 수준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해주시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몸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에 10시에서 새벽 2시를 포함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건강에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멜라닌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만들어주고 동안에 활성되어 있던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주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뇌 쪽에 노폐물은 그 시기가 아니면 절대로 제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이 나쁜 사람은 무조건 하고 치매 걸립니다. 왜냐하면 치매란 것들이 머리에 노폐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천적인 면역하고 후천적인 면역이 있어요. 선천적인 면역은 면역의 1차 방어선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다 대식세포하고 NK셀,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면역과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한테 이게 NK세포의 면역 활성도 검사를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포들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모두 다 먹어. 병원균도 먹고 독소도 먹고 암세포가 됐든 이런 것들도 다 먹어버려요. 그 다음이 후천적인 면역에는 T세포, B세포 두 가지가 작용을 할 거예요. 소의 항원 항체 반응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작용들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나게 되면 T세포하고 B세포 중에 영구적인 요번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뭐 전쟁을 했으면 전쟁 기록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 기록의 메모리를 딱 남겨가지고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몇몇의 T세포, B세포를 남겨놓고 나머지 활성화되었던 T세포, B세포들은 원대복귀, 그쪽으로 가게 하는 세포가 조절 T세포예요.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면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조절 T세포입니다. 면역력이 가해가지고 문제되는 질환이 아토피 천식이에요. 면역력은 어떤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면 좋을까요?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아주 좋은 편이에요. 식이섬유를 잘 드셔야 돼요. 다양한 형태의 식이섬유들을 골고루 잘 먹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병도 만성염증이라는 방향성에서 발생하지 않는 병은 없습니다. 사고 말고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 면역이고요. 면역 기능적인 부분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그 면역을 갖다가 내가 지켜내는데 내 실생활이나 생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